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스터 화이삭스 미니 미노소와 다저스 레전드 길 호지스의 명예의 전당 헌액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미네소타 트윈스의 두 전설 토니 올리바와 짐 카트, 그리고 단 한 표 차로 헌액에 실패한 딕 앨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리바와 카트를 한 영상에서 준비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선수가 같은 팀 출신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고인이 된 앞선 4명과 달리 이 둘은 아직 생존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명예의 전당 기준에 비해 업적이나 기록이 낮은 편임에도 헌액되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자단 투표에 비해 베테랑스 커미티나 특별 투표인단을 통한 헌액의 기준이 더 낮고, 때문에 같은 명전 입성자라도 기자단 투표를 통해 들어간 선수들이 더 높게 평가되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 두 선수는 특별 헌액자 치고도 의외의 헌액자에 가까운 선수들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미네소타에서 같은 시대를 뛴 팀 동료였습니다. 올리바가 데뷔한 1962년부터 카트가 팀을 떠난 1973년까지 무려 12시즌이나 같이 뛰었죠. 올리바는 메이저리그에서 15시즌을 뛰었지만 첫 두 해는 단 9경기와 7경기를 출전한 게 전부였고, 신인왕을 받은 루키 시즌이 1964년으로 실질적으로는 13시즌을 뛰었습니다. 통산 타율은 3할 4리이지만 1917안타로 2000안타도 채우지 못했으며 220홈런, 86도루, 947타점으로 일반적인 명전 타자들에 비해 눈에 띄는 스탯이 없죠. MVP를 받은 것도 아니고 통산 WAR은 43으로 훌륭하지만 역시 명예의 전당을 기준으로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때문에 올리바는 은퇴 후 BWAA의 투표에서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지 못했고, 2000년대 베테랑스 커미티의 투표에서도 5번이나 헌액에 실패했으며 골든데이즈 에라 커미티의 투표에서도 3번이나 떨어진 끝에 이번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문턱을 넘게 되었죠. 그렇다고 올리바가 헌액 자격이 전혀 없는 선수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가 뛰었던 1960년대는 메이저리그가 극악의 투고 타자였던 시기로 전반적으로 타자들의 기록이 좋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1968년 메이저리그 팀들의 평균 득점은 3.42점이었고 평균 OPS는 0.639였습니다. 2021년 메이저리그 평균 득점은 4.53점이었고 평균 OPS는 0.728이죠. 때문에 올리바는 커리어 통산 조정 OPS가 131에 달하고 커리어 하이였던 1971년에는 단 22홈런만 치고도 154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눈에 띄는 스탯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강타자들 중 하나였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크게 인정받은 데다 올리바의 훌륭한 인성과 프랜차이즈 스타로서의 리더십 등이 감안되어 이번 특별 헌액에서 명전에 입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짐 카트는 메이저리그 평균 혹은 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선수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뛰면서 누적 스탯을 쌓아 올리면 명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카트는 메이저리그에서 무려 25시즌을 뛰었고 통산 283승 237패, 평균 자책점 3.45를 기록했습니다. 25년을 뛰고 ERA가 3.4대면 잘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앞서 올리바의 명전 헌액에 당위성을 부여했던 시대상이 카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카트는 리그 평균 득점이 3점대였던 시절에 3점대 중반의 ERA를 기록한 선수였고, 실제로 그의 조정 ERA는 108로 당시를 기준으로 해도 평균보다 살짝 나은 투수에 불과하죠. 당연하게도 MVP나 사이영 등의 굵직한 수상 이력은 없고 25년간 올스타에 3번 뽑힌 게 전부였던, 전성기 때는 잠깐 올스타급 선수였지만 커리어 내내 리그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WAR을 봐도 50.5를 기록했는데 보통 메이저리그 주전급 선수들이 한 시즌에 기록하는 WAR이 이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무난하죠. 카트는 헌액사에서 나는 에이스였던 적이 없다, 명전은 주로 샌디 쿠펙스, 밥 깁슨, 후안 마리샬처럼 압도적인 선수들을 뽑는다. 나는 압도적인 투수가 아니었지만 매우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2선발 혹은 3선발이었다. 위원회가 나의 내구성에 상을 준 것이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팬들 사이에서 올리바보다 더 의외의 헌액자라는 말이 나오는 선수는 카트인데요. 때문에 마찬가지로 25시즌을 뛰며 매우 유사한 커리어를 보낸 제이미 모이어도 명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자로 치면 홀리오 프랑코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저 역시 카트의 헌액이 의외라고 느껴지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꾸준함과 내구성 역시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액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편입니다.
단순히 WAR로 봐도 10년 동안 WAR 40을 찍은 선수와 25년 동안 50을 찍은 선수가 있다면 당연히 뛰는 동안은 전자가 압도적으로 좋은 선수였겠지만 그들의 커리어가 끝난 후에 비교해봤을 때 팀의 승리에 더 많이 기여한 선수는 후자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10년, 15년 안에 커리어가 끝나는 프로판에서 25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실력과 몸 상태를 유지한다는 부분도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딕 앨런의 헌액 실패입니다. 앨런은 올리바, 카트와 같은 60년대와 70년대에 뛴 타자로 당대 최고의 타자 중 하나였습니다. 1972년 MVP 수상자이며 7회 올스타였죠. 그 당시를 보낸 수많은 전설들은 그가 당시 투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타자였다고 증언합니다. 그의 15시즌 통산 OPS는 무려 0.912에 달하고 조정 OPS는 156입니다. 같은 시대의 역대급 레전드들인 행크 앨런, 윌리 메이스, 할먼 킬브로, 칼 야스트램스키, 윌리 맥커비, 자니 벤치 등의 기록과 비교해봐도 그가 얼마나 굉장한 타자였는지 드러납니다. 앨런이 명전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가 당시 강타자들의 기준이던 고타율과 많은 안타보다 높은 출루율과 장타율을 겸비한 OPS형 타자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의 커리어 15시즌 중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1964년부터 74년까지의 11시즌, 그 11년 내내 메이저리그는 극악의 투고 타자였던 데다 기량이 떨어지자마자 빨리 은퇴해버린 것 때문에 누적 스탯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마지막 3번째는 기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그가 팀 분위기를 해치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선수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것은 지난 영상에서 다룬 50년대의 OPS형 슬러거 길 호지스의 헌액으로 반영되었고, 누적 스탯의 부족은 호지스와 더불어 앞서 다룬 올리바의 헌액으로 발레가 생겼습니다. 누적 스탯으로 봐도 앨런이 호지스와 올리바보다 떨어질 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당장 같은 시대 타자로 올리바보다 앨런이 훨씬 좋은 선수였던 건 자명합니다. 그의 인성 논란에 대해서도 그 시기를 뛴 레전드들인 윌리 스타젤, 올랜도 세페다, 구스 가시지 등은 한결같이 그는 훌륭한 팀메이트였으며 동료들에게 타격 기술을 전수해주는 걸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흑인들에게만 친절하고 백인을 싫어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백인이자 앨런의 한참 후배였던 마이크 슈미트가 그는 나의 멘토였으며 함께하는 동안 조언을 해줬고, 기자들이 그에 대해서 클럽하우스를 흑인들과 백인들로 나눠서 분열시켰다고 기사를 쓰곤 했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며 일축했죠. 당시에 그와 함께 뛰거나 심지어 그를 상대했던 선수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인성에 대한 안 좋은 보도들은 앨런과 사이가 안 좋았던 언론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선수 자체로 보면 앨런은 명전에 못 들어가는 게 이상한 클래스의 선수였습니다. 앨런은 이번 투표에서 16명 중 11명의 표를 받아 단 한 표 차로 명예전당 헌액에 실패했습니다. 단연 이번 명전 투표에서 가장 큰 논란을 낳은 선수이기도 했죠. 개인적으로 앨런은 당연히 명전에 들어가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골든데이즈 커미티의 다음 투표는 2027년으로 앨런은 앞으로 최소 5년간은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3번의 영상을 통해 얼리 베이스볼 에라와 골든데이즈 에라 명예전당 헌액자 6명과 한 표 차로 헌액에 실패한 딕 앨런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외의 헌액자들도 있었고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전망되었지만 떨어진 앨런 같은 선수도 있었는데요. 이번 헌액자 발표 이후 앨런의 헌액 실패가 꽤 논란이 된 만큼 어쩌면 다음 투표에서는 입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